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소소한 습관을 개선하며 재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몇 가지 주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세우기. 효율적인 돈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지출의 패턴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30-20 예산법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예산 설정 방식이 있습니다.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 30%는 원하는 지출, 20%는 저축 및 부채 상환에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조를 기반으로 더 세밀한 예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은 실직, 질병, 갑작스러운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지출 관리 및 우선순위 설정.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합니다. 선택적 지출을 제한하거나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 자금 마련, 주택 구입 또는 여행 등 개인의 재정 목표에 따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매일 사서 마시는 대신 집에서 내려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약 전략. 소비를 할 때 할인 쿠폰, 회원 혜택, 적립 포인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할인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와 할인 정보를 자주 확인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브랜드 제품 대신 품질이 좋은 대체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절약 방법입니다. 마트의 PB 상품이나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축과 투자. 저축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설정합니다. 단기 목표는 1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 중기 목표는 15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 장기 목표는 5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각 목표에 맞춰 적절한 저축 계획을 세우세요. 또한 월급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고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이외에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ETF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므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공부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부채 관리. 부채의 종류와 이자율을 먼저 파악한 후 높은 이자율의 빚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고금리 대출은 이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우선적으로 갚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채를 상환할 때는 눈덩이 방식과 계단식 방식이 있습니다. 눈덩이 방식은 작은 빚부터 갚으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더 큰 빚으로 넘어가는 방식이고, 계단식 방식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또한 여러 개의 부채가 있을 경우 하나의 대출로 통합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이 줄어들고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생활 속 절약 팁.
식비는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 습관을 들이면 큰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을 볼 때는 필요한 물건의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고 계획된 예산 안에서만 소비하도록 노력하세요. 전기나 가스, 물 같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가계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전기나 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세요. 조명은 절전형으로 바꾸고 난방이나 에어컨 사용 시에는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할 때도 효율적으로 운전해 연료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7번째, 재정 교육. 금융 지식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서적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 등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금융 지식을 확장해 보세요. 재정적 의사결정을 더 잘 내리기 위해 재정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복잡한 재정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장기적 재정 목표 설정. 미래의 은퇴를 대비해 지금부터 조금씩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은퇴 자산을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 또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아이들의 교육비, 은퇴 자금, 노후 생활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와 저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와 장기적인 계획이 결합되면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 더 큰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